이번 시간에는 국어의 품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는 구품사인데요. 품사 분류 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품사의 종류와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품사가 무엇일까요? 품사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나누어 놓은 단어의 갈래를 말합니다. 즉, 단어를 공통된 문법적 성질에 따라 분류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국어의 품사 분류 기준 확인합니다. 국어는 형태가 변하는지,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나누는데요. 특별히 형태, 기능, 의미에 따라 나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태, 모양이 변하면 가변어, 변하지 않으면 불변어라고 하는데요. 가변어에 해당하는 건 용언, 동사, 형용사와 관계언, 조사 중에 특별히 서술격 조사, 이다를 가변어라고 합니다. 가변어란 활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먹다 같은 경우에 먹다, 먹고, 먹으니, 형용사 예쁘다는 예쁘다, 예쁘고, 예쁘니, 관계언 서술격 조사 이다는 이다, 이고, 이니 이렇게 모양이 변합니다. 그걸 가변어라고 하고, 불변어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 것, 체언,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 관계어는 서술격 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조사들, 수식어는 관형사, 부사, 독립언, 감탄사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입니다.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따라서 체언, 중심이 되는 말입니다. 주로 주어나 목적어 구실을 많이 하고요. 용어는 서술하는 구실을 하고, 관계어는 문법적인 관계나 특별한 뜻을 더해주고요. 수식어는 꾸미는 말, 꾸며주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독립어는 다른 문장에 비해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말, 문장 속에 없어도 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능에 따라서는 체언, 용언, 관계언, 수식언, 독립언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의미에 따라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그리고 조사, 부사, 관형사, 감탄사 이렇게 9가지로 나누는데, 국어를 구품사라고 하는 것은 의미적 특성에 따라 나눈 것을 가지고 이르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어의 품사, 구품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갑니다. 의미에 따라서 나누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별표를 쳤는데요. 구품사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동사, 형용사, 조사, 감탄사가 있습니다. 명사는 사물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하늘, 그리고 꿈, 책 등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단어를 대명사라고 합니다. 명사를 대신하여 가리키는 말, 대명사인데요. 나, 너, 우리. 또 수사는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서 첫째, 둘째, 셋째, 하나, 둘, 셋 수사입니다. 관형사는 체언을 꾸며줍니다. 새 책, 헌 책 할 때 새, 헌. 관형사이고요. 부사는 용언을 수식합니다. 빨리 달려, 아주 예뻐, 빨리, 아주 부사입니다.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 동사인데요. 먹다, 가다, 자다 이런 말들 동사이고요. 형용사는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말로 예쁘다, 귀엽다, 희다, 검다 이런 말은 형용사입니다. 조사는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데요.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를 격조사,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이, 가, 을, 의, 이다, 뭐뭐로, 뭐뭐로부터, 뭐뭐야 이런 말들, 아, 야 이게 조사입니다. 또 감탄사는 독립적으로 쓰이는 단어로 놀람, 부름, 대답을 나타내는 말, 어머나, 또 여보세요, 또 네 이런 말들 감탄사입니다. 품사를 분류한 걸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형태, 기능, 의미에 따라서 우리 국어는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단어를 형태가 변하지 않으면 불변어, 변하면 가변어라고 하고 불변어에 해당하는 것이 체언,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이 있습니다. 가변어에 해당하는 것 관계언, 용언이 있는데요. 관계언 같은 경우는 서술격 조사 이다만 가변어라고 했고 나머지 조사는 몽땅 불변어입니다. 치언에 해당하는 말 명사, 대명사, 수사, 수식언에 해당하는 말 관형사, 부사, 독립언, 감탄사, 관계어는 조사, 용언에 동사, 형용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 품사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기능에 따라 체언, 그러면 주체 역할을 하는 단어들인데요. 의미에 따라 명사, 대명사, 수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주로 주어나 목적어, 보어 등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입니다. 조사와 결합하거나 홀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격조사와 결합해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는데 그 외에도 다른 격조사와 결합해서 서술어,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 모든 문장 성분으로 다 쓰일 수 있습니다. 예를 봅니다. 나비가 날아다닌다. 주어로 쓰인 예, 나는 과일을 좋아한다. 목적어로 사용된 예, 물이 얼음이 되었다. 그러면 보어로 사용된 예이고요. 그것은 나의 물건이다. 그러면 관형어로 사용된 예입니다. 별처럼 아름다운 사랑이여. 그러면 부사어. 영희야, 이리 와. 그렇다면 독립어로 쓰였는데요. 물론 나비, 과일, 얼음, 별, 영희는 명사고요. 나는 대명사입니다. 그 자체로 그냥 나비, 날아다닌다 이래도 주어긴 한데 지금 현재는 가, 을, 이, 의,처럼 야는 당연히 조사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격조사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품사의 종류와 특성으로 명사에 대해서 먼저 살펴봅니다. 구체적인 대상이나 추상적인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데요. 대부분의 명사는 다른 말의 도움 없이 홀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명사들도 있는데요. 그 예는 의존 명사입니다. 다른 말의 꾸밈을 받아야 하는데요. 너는 할 수 있어. 또는 예쁜 것이 많다. 또는 먹을 만큼 먹어라. 또는 너를 본 적이 있어 라고 할 때 수, 것, 만큼, 적은 혼자 쓸 수 없고요. 수 있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할 수 있어. 예쁜 것, 먹을 만큼, 본 적. 그래서 앞에 되게 관형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명사는 흔히 자립명사이지만 의존명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명사의 종류 한번 살펴봅니다. 구체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구체명사와 추상명사, 사용 범위에 따라 고유명사와 보통명사,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서 자립명사와 의존명사로 나누는데요. 구체적인 모습이나 대상은 구체명사라고 합니다. 연필, 독수리, 이순신, 자동차, 한라산, 백두산 이런 거 구체명사이고요. 추상명사는 추상적인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서 믿음, 희망, 꿈, 사랑, 눈에 볼 수 없는 것들. 사용 범위에 따라 특정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면 고유명사라고 해서 이순신 또는 대한민국, 서울, 한강, 백두산 고유명사이고요. 같은 종류의 모든 사물에 두루 쓰이는 말을 보통명사, 그래서 사과, 학생, 나무, 꽃, 연필, 지우개 이런 거 보통명사입니다.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서 혼자 쓸 수 있으면 자립명사, 하늘, 학교, 길, 나무 자립명사이고요. 대부분의 명사는 자립명사이고 특별히 다른 말에 기대어 쓰이는 의존명사가 일부 있습니다. 것, 바, 수, 줄, 만큼 이런 말 의존명사입니다. 두 번째, 대명사는 사람이나 사물, 장소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크게 인칭 대명사와 지시 대명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인칭 대명사는 사람의 이름을 대신 가리키는 단어이고 지시 대명사는 사물이나 장소 등의 이름을 대신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1인칭 대명사 나, 저, 우리, 저희 이런 말이 있고요. 2인칭 대명사에 너, 너희, 그대, 자네라는 말이 있고 당신 이런 말이 2인칭이고 3인칭에 그, 그녀, 저분 그렇지만 당신이 흔히는 2인칭이지만 극존칭으로 당신은 3인칭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부모님, 당신들은 뭐 이렇게 표현할 때 3인칭도 가능합니다. 지시 대명사는 사물을 나타낼 때 사물을 대신 가리켜서 이것, 그것, 저것 제가 만약에 볼펜을 들고 이것을 봐 라고 한다면 볼펜을 대신 이것이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 그것, 저것 장소, 여기, 저기, 거기 시간, 언제, 방학이 언제부터지 이렇게 조사가 바로 붙으면 대명사지만 언제 볼까 이렇게 띄어쓰고 뒤에 있는 용언을 수식할 때는 부사입니다. 수사를 확인합니다. 세 번째 품사 수사는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크게 양수사와 서수사가 있습니다. 수량을 나타내는 단어 하나, 둘, 셋 한자로 1, 2, 3, 10 이런 거 양수사이고요. 순서인 첫째, 둘째, 셋째, 제1, 제2, 제3 이런 경우는 서수사라고 합니다. 품사의 종류와 특성, 용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용언은 문장에서 주체의 동작이나 상태, 성질을 서술하는 단어로 동사나 형용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단어의 기본형은 다로 끝나는데요. 문장에서 형태가 다양하게 변하는데 이를 활용이라고 하고 용언은 가변어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활용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가다, 가고, 가니, 가서, 가라 이런 말이 있으면 변하지 않는 부분 또 변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하고 기본형은 어간 뒤에 다가 붙은 형태를 기본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간 뒤에 어미가 붙어서 다양하게 모양이 변하는 것을 활용이라고 하고 이렇게 활용하는 말에 동사와 형용사가 있습니다. 예쁘다, 예쁘고, 예쁘니 그리고 서술격조사 이다, 이고, 이니 이렇게 활용하는 말들을 가변어라고 합니다. 동사와 형용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네 번째 품사 동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뛰다, 먹다, 웃다, 자다, 날다, 가다, 입다 모두 동사인데요. 동사는 평서형, 명령형, 청유형, 감탄형, 의문형 다 가능한데요. 현재 시제 선어 말어미 니은이나 는이 붙은 니은다 는다 가능해서 밥을 먹는다 가능하고요. 명령형 시킴을 나타내는 말로 아라 어라가 붙은 형태 먹어라 가능합니다. 청유형 함께 어떤 행동을 하자고 권유할 때 먹자라는 말 밥을 먹자 가능한데요. 형용사의 경우 형용사란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로 맑다, 푸르다, 고요하다, 예쁘다, 착하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현재 시제 선어 말어미 니은이나 는이 붙은 형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희수가 예쁜다 말이 안 되고요. 명령형 아라어라도 붙을 수가 없어서 희수야 예뻐라 불가능합니다. 청유형 자의 결합 함께 어떤 행동을 하자고 하는 것 희수야 예쁘자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현재 시제를 사용하려면 희수가 예쁘다 기본형으로 현재 시제를 나타냅니다. 희수가 착하다 이렇게 써야 하고요. 명령형일 때는 희수야 예뻐져라 라고 해야지 예뻐라 어머 예뻐라 이럴 때는 그냥 감탄형일 뿐입니다. 명령형일 땐 예뻐져라. 청유형도 마찬가지로 예쁘자가 아니라 예뻐지자 예뻐 네, 지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품사의 종류와 특성
기능에 따른 분류로 세 번째 수식어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문장에서 다른 단어를 꾸며주는 기능을 하는 단어입니다. 관형사와 부사를 통틀어 이루는 말인데요. 문장에서 쓰일 때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입니다. 관형사와 부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관형사는 체언 앞에서 체언을 꾸며주는 단어로 조사와 결합할 수 없습니다. 새 옷, 헌옷 할 때 새, 헌. 그리고 옛, 첫, 이, 그, 저, 한, 두, 여러, 온갖, 모든 이런 말들이 관형사인데요. 반드시 띄어쓰고 뒤에 명사나 대명사, 수사류가 와야 합니다. 부사는 용언, 동사, 형용사 앞에서 동사, 형용사를 꾸며주는데요. 때로는 부사나 관형사나 체언, 문장 전체를 꾸미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장 내에서 위치가 비교적 자유롭고요. 격조사와는 결합하기 어렵지만 보조사인 은, 만, 도 등과 같은 경우는 결합할 수 있습니다. 부사의 예로 매우, 많이, 빨리, 아주, 너무, 잘, 이리, 그리, 과연, 그리고 등이 있습니다. 관형사의 종류에는 성상 관형사, 지시 관형사, 수 관형사 등이 있는데요. 성상은 모양이나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관형사로 새 옷, 헌옷, 순, 살코기 할 때 새, 헌, 순이 성상 관형사이고요. 특정한 대상을 지시하여 가리킬 때 지시 관형사라고 합니다. 이 사람, 그 사람, 저 사람, 이런 사람, 그런 사람, 저런 사람 할 때 이, 그, 저, 이런, 그런, 저런이 지시관형사. 수관형사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이렇게 한, 두, 세, 네 수관형사입니다. 특별히 지시관형사는 지시대명사와 혼동하시면 안 되고 수관형사는 주사와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관형사는 반드시 띄우고 그 뒤에 체언이 옵니다. 부사의 종류도 보면 성분부사, 문장부사가 있습니다. 성상부사는 모양이나 상태를 한정해서 꾸미거나 소리나 모양을 흉내낸 부사. 그래서 매우, 잘, 바로, 또 졸졸, 살금살금, 쿵쿵, 살랑살랑 이런 말들 성상부사이고요. 장소나 시간을 한정하거나 앞에 나온 걸 가리킬 때 이리, 그리, 저리 할 때 지시부사, 부정부사는 부정하는 내용. 아니, 안, 못, 안 해, 못해 이런 말들. 문장부사, 양태부사는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부사로 과연, 설마, 제발, 결코, 모름지기. 접속부사는 이어주는 말로 그리고, 그러나, 그런데, 그러므로, 하지만 이런 것 모두 부사입니다. 관형사와 수사를 구별하셔야 하는데요. 조사가 붙어 있거나 붙을 수 있으면 수사고 조사가 붙을 수 없고 바로 뒤에 띄어쓰고 체언이 오면 관형사입니다. 사과 하나를 사왔다 하나르는 수사이지만 사과 한 개를 사왔다 하는 관형사입니다. 관형사와 대명사의 구별도 동일합니다. 조사가 붙거나 붙을 수 있으면 대명사, 붙을 수 없으면 관형사입니다. 붙을 수 없고 체언이 바로 뒤에 오면 그는 철수의 동생이다는 대명사지만 그 책상을 교실로 가지고 가자 했을 때는 관형사입니다. 어떤 점에 주의하시면 될까요? 모양은 동일하지만 바로 뒤에 조사가 오면 대명사지만 띄어쓰고 체언이 오면서 그 체언을 수식하면 관형사입니다. 품사의 종류와 특성 네 번째로 관계어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문장에 쓰인 단어들의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단어인데요. 조사가 있습니다. 홀로 쓰지 못하고 반드시 다른 단어에 붙어 쓰입니다. 흔히 체언에 붙어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지만 불변어지만 예외적으로 서술격 조사 이다는 가변어입니다. 이다, 이고, 이니 이렇게 모양이 변합니다. 조사 그러면 주로 체언 뒤에 붙어 다른 말과의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거나 혹은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경우가 있고
또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조사도 있습니다. 이, 가, 을, 의, 으로, 에서, 에게, 깨서, 이다 까지는 격조사고요. 도, 만, 조차는 보조사입니다. 품사의 종류 8번째, 조사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펴보는데요. 조사는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가 있습니다. 문법적인 기능을 나타내는 건 격조사인데요. 체언이나 체언구시를 하는 말 뒤에 붙어서 일정한 자격을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그 종류에 7가지가 있는데요. 주격조사는 주어로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는 조사입니다. 이 가가 있습니다. 아이가 방에 있다. 아이가를 주어로 만들어주고요. 목적격 조사에 을을이 있습니다. 영희가 밥을 먹는다 라고 했을 때 밥을을 목적어로 만들어주고 복격 조사에 이와 가가 있는데요. 위에 주격 조사와 복격 조사가 모양이 같아서 구별하는 방법을 적어두었습니다. 복격 조사는 되다 아니다 바로 앞에 무엇이 누가에 해당하는 말이 보어입니다. 그래서 그가 회사원이 되었다. 그가는 주어로 가는 주격조사라면 회사원이 되었다에 되었다 바로 앞에 있는 회사원이는 보어이기 때문에 이는 복격조사입니다. 그래서 물이 얼음이 되었다 했을 때 물이는 주어입니다. 하지만 되었다 바로 앞에 얼음이는 보어이기 때문에 여기에 붙은 이는 복격조사입니다. 서술격조사 이다는 그는 학생이다 라고 했을 때 학생이다를 저술어로 만들어주고요. 관형격조사에 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예의 가방이다. 영예의를 관형어로 만들어줍니다. 부사격조사의 종류는 무척 많습니다. 나머지 격조사를 제외한 격조사가 부사격이야 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많은데요. 에서, 에게, 뭐뭐로, 뭐뭐로부터, 처럼 이런 말들 다 부사격 조사입니다. 영희가 아이에게 선물을 주었다. 아이에게는 부사어입니다. 그래서 에게 부사격 조사고요. 혹격 조사는 부름을 나타내는 조사로 야가 있는데요. 철수야 집에 가자. 이런 말들 철수야는 독립어로 만들어줍니다. 혹격 조사는 호어라는 말은 없고요. 독립어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격조사의 종류는 7가지 정도 이렇게 크게 부류를 나눴을 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조사의 종류로 보조사가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데요. 은느는 대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가 빵은 먹는다. 물론 강조의 의미도 있습니다. 다른 건 안 먹지만 빵은 먹는다는 대조의 의미가 있고요. 만은 한정하는 너만 집에 가라. 영희야 너만 집에 가라. 그러면 한정, 단독. 딴 사람은 안 되고 영희만. 도는 역시 철수야 너도 집에 가. 그러면 어떤 것 위에 포함되고 그 위에 더. 마저는 너마저 나를 떠나는구나. 어떤 것에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도 있지만 거의 마지막 남은 너까지 나를 떠나는구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접속조사는 둘 이상의 단어나 구를 연결해 주는데요. 대표적으로 와와 과, 사과와 배, 또 뭐뭐하고, 사과하고 배하고, 너하고 나하고, 뭐뭐랑, 너랑 나랑 이런 말들은 접속조사입니다. 품사의 종류와 특성, 마지막으로 독립어원이 있습니다. 문장에서 다른 말들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쓰이는데요. 감탄사가 있습니다.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고 조사와 결합할 수 없습니다. 생략되어도 문장이 성립하는데 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감탄사로 놀람, 부름, 대답, 반가움 등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는데요. 어머나, 응, 네, 어이, 야, 여보세요, 아하 등의 말이 있습니다. 감탄사의 종류, 놀람, 반가움을 나타내는 감탄사로 아차, 어머나, 아이고, 흥, 쳇 이런 말이 있고요. 부름을 나타내는 감탄사로 어이, 이봐, 예, 여보게, 여보세요, 여보십시오 라는 말이 있고요. 대답을 나타내는 감탄사에는 응, 그래, 오냐, 네, 아니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어의 품사, 구품사 살펴보았습니다. 명사, 대명사,
수사, 그리고 관형사, 부사, 동사, 형용사, 조사, 감탄사 이렇게 9개의 품사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